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닙 2024년도 FDA 최종 허가와 동시에 판매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와 비교해서 매출에 관련되는 부분 예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의 주가 흐름들은 장중 32,750원대 부근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일 전에 어떤 견조함 속에서 양봉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죠. 3분봉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아침에 이제 32,400원 음봉 나왔다가 장중의 고가는 32,750원 좁은 흐름들을 지금 한 11시 정도까지 2시간 정도 이어가면서 방향성은 이제 윗방향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자체가 3만 3천원대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간통하느냐 여부가 이번 주에는 뭐 가장 일단 중요한 어떤 부분일 거고요. 프로그램 상에서 매수 흐름들은 오늘도 이어지면서 지금 8일째 프로그램 에서는 이제 매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이제 프로그램 쪽이 제법 이제 외국계 매수에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쇼커버링이 계속 일단 진행되고 있는 어떤 수급 흐름상에서 개인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뭐 강보합권, 생명과학, 제약은 약보합권이고요. 테라피틱스와 글로벌이 한 1.54 이런 흐름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내년도 관련되어서 이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 K바이오에서 블록버스터 약물 관련되는 허가와 이 판매 관련되는 기대감이 계속 이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보시게 되면 미국 시장 신약 공개를 앞둔 K제약바이오 쪽에서 HLB가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내년을 분기로 해가지고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실제로 이제 블록버스터 탄생과 그 다음에 이미 FDA 이제 승인 받았던 회사들의 어떤 매출액이 증가가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뭐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HLB의 리보세라니까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마베 이 암 1차 치료제 병용요법 관련해서 5월제 달에 이제 포트파 일정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이 부분에서 질문 많으셨는데요. 이 포트파 일정에 따라서 꼭 이제 5월달에 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한 2달 전에 뭐 결정 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뭐 한 4월달 정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뭐 내년 3월 달에 라스트 사이클 리뷰에서 캄넬리주밥의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슈가 어떻게 잘 마무리되느냐. 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승인 받고 나면 이제 상업화 절차 관련되는 부분을 한 6개월이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판매, 그래서 피크 매출까지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자, HLB는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투트랙으로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도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내년에 이제 허가를 최종 받으면 바로 일단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판매가 뭐 많이 되지 않더라도 판매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암 치료제 자체에서 이제 1차 치료제가 4가지나 있는데 5번째 치료제. 근데 기전이 다 다르죠. 소라페닙하고 이제 그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뭐 티로신 키나제 억제로 이제 멀티키나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라페닙 대비해서 렘바티닙 자체가 부작용이 좀 작은 어떤 부분이 있고 그다음 로슈의 이제 티센트리카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신생혈관 억제제의 항체 치료제에다가 면역감문 억제제를 병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둘 다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를 병용을 했죠. 그래서 기전이 다 이제 4개가 다르고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신생혈관 억제제에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티로신 키나제 약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PD-1 계열의 캄넬리주막이니까 요 조합은 이제 또 처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치료에서 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 치료제보다 훨씬 나은 베스트 인 클래스를 도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약물의 어떤 도전, 보통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서 블록버스터가 아닌 약물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허가를 받으면 블록버스터 약물의 기대감이 당연히 뭐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IR에서 항상 이제 이 IQVIA 자료를 해서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아바스틴과 티센트리 거의 한 70%고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임주도가 한 15% 정도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은 아바스틴이 이제 2020년도 허가받았고 임핀지 임주도가 이제 작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FDA 기준으로 보면 항암제 라인이 평균적으로 이제 1년에 한 3천억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치와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특히나 이제 임핀지 임주도가 이제 15점인데 1년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면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의 어떤 매출 예상이나 회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어떤 추정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예상을 어떤 정도로 할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3분기 이제 반기 실적하고 이제 2분기, 3분기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에 내용을 좀 참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핀지하고 임주도, 그리고 임주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기서도 이제 하지 않고 임핀지 관련되는 부분에 같이 일단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드와이드,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여기 시장이 일단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드와이드에서 요게 이제 밀리언 달러 개념이니까 원화로 따지면 요게 한 2조 한 5천억 됩니다. 근데 이제 임핀지하고 임주도가 간암에만 딱 사용되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BTC 같은 경우에는 담도암입니다. 요것도 이제 원발성 이제 간암 쪽에서 일단 일어나는데 별도로 이제 담도암이라고 이제 BT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CC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NSCLC, SCLC 요거는 이제 폐암 쪽에 이제 비소세포 포함, 뭐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 뭐 요쪽이니까요. 폐암의 어떤 시장 자체가 간암보다는 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만 한 4개 암종이라고 포함해서 한 2조 5천억 대 정도가 이 상반기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막 퉁쳐버리면 한 1조 대 정도 흐름들이 BTC도 있으니까 한 1조 대 미만의 어떤 흐름들이 그 상반기에 벌어졌으니까 뭐 한 몇천억 대 정도의 어떤 흐름들은 임핀지하고 임주도가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만들어졌다. 상반기에 벌써요. 그러니까 뭐 약이 또 고가이기도 합니다만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파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유럽비에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매출 정도가 높잖아요. 미국에서 많이 팔 때 이제 약가가 비싸니까 이런 부분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약가가 이제 그 여기보다는 뭐 이렇게 삽니다만 굳이 이렇게 너무 저렴하게 팔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진양호 회장이 분명히 저번에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1년 차에서 임핀지와 임주도의 매출 정도가 일단은 나타나서 이제 15% 정도 점유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핀지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는 이 타그리소가 이제 폐암 관련되는 부분, 여기 가장 매출 규모가 항암 라인에서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임핀지입니다. 그래서 임핀지 입장에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 보면 임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이 간세포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뭐 선행요법이라든지 단독으로 여러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니까 활용을 하면서 이제 매출을 키우려는 어떤 전략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 이제 CEO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임핀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성장이 임주도 같은 경우가 57%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차인데
굉장히 이제 올해 지금 성장 속도가 빠르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성장의 중요한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분기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2분기까지 그랬는데 3분기로 해보니까 이제 3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거의 3조 이제 후반 정도까지 원화로 나오죠. 그래서 분기로 보게 되면 한 1조 정도가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간암하고 이제 폐암하고 담도암하고 이렇게 나눠 버리면 몇천억 대는 이제 분기에 계속 이제 나오는 부분이다. 그러면 1년으로 치면 한 1조 정도 이제 임핀지약, 임주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간세포암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오는데 요 부분을 상대적으로 한다면 초도 매출이 근데 이제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들만 있고 여기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여러 이제 월드와이드 형태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중심의 어떤 부분과 유럽 향후에 한국이라든지 아시아권까지 확장해 나가면 좀 더 이제 그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을 속도를 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임주도 매출은 이 임핀지에 별도로 포함 안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한 2천억 대 정도 요 정도의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임핀지 중심의 어떤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이 중심이 되고 임주도는 이제 저 정도 어떤 매출 규모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슈의 어떤 이제 제품을 보면 로슈에도 보면 항암 라인이 아스트라제네카나 로슈나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가 항암 라인에서는 굉장히 강자잖아요. 로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올해 그 9월 달까지입니다. 9월 달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 바비스모라든지 오크레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여기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티센트릭이 있죠. 그래서 티센트릭이 2016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이 항암 라인에서는 한 세 번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티센트릭의 확장을 위해서 요즘에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전부 다 SG 제형 관련되는 부분 확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보면 이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SG 제형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이 티센트릭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매출액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이제 그 티센트릭은 이제 성장을 여러 지역에서 이제 계속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로 하고 있는 편이고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축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티센트릭과 이제 병용으로 하면서 이걸 좀 극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티센트릭이 이제 여기도 보시게 되면 1차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 요런 쪽으로 이제 성장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보면 이제, 폐암 쪽하고 같이, 예. 아스트라제네카에 마찬가지로 이제 간암하고 폐암하고 같은 주종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액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9월달이니까 3분기까지죠.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좀 빼하고 티센트릭만 자체적으로 보면 한 3조 한 중반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바스틴하고 합쳐 보면 한 4조 정도 이상이 이 나오고 여기도 보면 이제 간암하고 폐암하고 나눠진다라고 하면 차이가 이제 앞에 아스트라제네카가 15%고 여기가 70%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 정도 규모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다. 로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을 제외하고 세일즈 그로스 같은 경우가 22년도 1분기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일단은 성장을 지금 올해 3분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미국 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여기 간세포암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 유럽에서도 간세 포함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의 어떤 성장들이 지금 두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HLB도 내년에 허가를 받으면, 그러니까 미국 중심이니까 이제 이쪽은 둘 다 이제 뭡니까 유럽하고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초도 물량 자체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유럽에서도 올해 말에 이제 허가를 신청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어떤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까지 뭐 이렇게 시간에서 하면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 IR을 할 때 2024년도 2025년도부터 이제 본격화된 어떤 매출이라고 합니다만, 상대적인 거기는 좀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 피크 매출까지 이제 올라가는 과정은 한 3년 정도 잡으면, 뭐 가장 큰 매출이 한 3조 정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자체가 허무맹랑한 뭐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가장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5장까지 이제 33,000원에 대한 도전들이 어떻게 나올지 살피시면서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